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철 북새통TV의 최병철입니다. 코로나19 지금 확산 속도가 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3단계 발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언제쯤 끝날란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고 치료제 임상이 뭐 거의 성공적이라고 하고 뭐 이런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관련 이 금융시장의 주식들이 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이것이 금방 이렇게 종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답은 이 과거 데이터로부터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스페인 독감은 언제 종결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팬데믹 1918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과 종결까지의 스토리들을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인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좀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또 한편에서는 절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 끝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100년쯤 됐죠.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지가. 이 인류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이 대중 역사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 발병을 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스페인에서 발병하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다라는 것,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스페인 국왕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1차 세계대전이 치루어지는 중이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언론들이 통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뉴스를 딱히 통제받지 않는 이 뉴스를 이렇게 연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 지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소국인, 이 중립국가였던 스페인의 위치와 연계되면서 그 오명을 아직도 쓰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병에 걸렸었고, 또 마하트마 간디도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분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윌슨 대통령이죠.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뭐 이미 전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투력을 이미 다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전쟁은 종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해서 스페인 독감이 전쟁을 종식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윌슨 대통령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이 전후 협상을 하는 과정에 협상국 대표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유럽 중심의 국가들로 해서 협상단 대표들이 구성이 되고, 당연히 이 독일에 대해서 이 우호적인 부분이 조금도 없는 이 나라들이, 전승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 전후 복구 및 이 배상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협상문에 반영이 되었고, 그것을 독일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2차 세계대전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이것 또한 이 윌슨 대통령이 이 스페인 독감에 이완되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이고, 보면 이
뭐 대통령, 국왕 뭐 할 것 없이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예외 없이 다 이 병에 걸렸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는 신분을 또는 부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걸리는 데 있어서 차등을 주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카고 전체 인구의 흑인 비중이 30%인데 사망자의 뭐 78%가 흑인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세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그때가 말씀드렸던 대로 1918년부터 1919년도까지이고요. 어디서 발병했느냐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대처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영국군 병원설이 있고, 미국 캔자스의 독감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노동자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설이 있는데 어느 것도 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른 각각의 음모론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이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스페인에서 발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 타격을 우리 지구 인류가 받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본다면 대략 한 4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인구의 뭐 약 1에서 3%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1,5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대략 3,500만에서 6천만 명이 사망한 것을 보면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 인류에 타격을 주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도, 아마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어떤 그 절대 강자의 주의까지도 이렇게 일순간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런 피해를 우리 인류에 끼쳤던 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으로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인 독감이 우리 사회에 끼쳤던 이 4천만에서 5천만 명의 사망,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는 아직 아마 3,400만 명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약 10배 이상의 피해가 더 있어야 종식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페인 독감은 3차 유행까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차 유행이 그러니까 1차 유행했던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보다 이 독성이 강해진 상태로 인류를 타격해서 가장 큰 피해를 끼쳤고, 그리고 3차 파동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이 데이터 값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이 남북전쟁이 있었던 당시에, 그 당시에 49만 8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40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대략 지금 24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에 11만 6천 명, 뭐 이 정도로, 베트남 전쟁에 9만 명, 뭐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지금 미국 사회에 이 코로나19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충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해보는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어찌됐건
이 정도의 이 피해가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해서 종결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3차 확산이 있은 후에 완전히 종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확산이 1918년 10월 중반부터 1월 달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 해에 이제 1919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이 3차 확산이 있었는데, 이 3차 확산이 있은 후에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떤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종식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그저 그냥 자연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분포를 보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젊은 층이 65세 미만의 젊은 층들이 대략 60% 정도가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요. 20에서 45세 사이가 60%에 육박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좀 다르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제가 조금 비약해서 신의 섭리, 신의 의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지구촌의 인구 분포도에 대한 부분, 그 당시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인명에 대한 이 어떤 소중함이나 존엄성 자체가 급격히 말살되고 있던 그런 시점에 신이 굳이 메시지를 준다면 아마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이 스페인 독감은 말씀드렸던 대로 1919년 4월 갑자기 종식이 됐습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다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감염은 결국 어느 순간 이 확산률에 있어서 0에 수렴하는 이런 결과값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도 결국 이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임계점까지 와야 종식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소 좀 암울한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희생자가 우리가 미리 앞에서 봤던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희생자가 나와야 한단 말인가 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인류의 어떤 의료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향상되어져 있다고 보면 잘 해결되기를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해서 굳이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다행스럽게 스페인 독감처럼 3차 유행을 한 후에 자연 소멸되어질 수도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3차 유행의 시점이나 타이밍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정도 수준에서 확산되어져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스페인 독감은 우리 조선하고도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인구가 약 759만 정도였다는데 그 중에서 약 38%였던 288만 4천 명이 이 스페인 독감의 환자가 됐고, 그 중에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총독부 통계영감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여기 매일신보에 나온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유행 감기로 인하여 창궐되는 악성 감기는 아직도 감퇴되는 모양이 없어서 인천 같은 데는 요사이 날마다 20명의 사망자가 생겨 날마다 발인 없는 날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918년 11월 3일자 매일신보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뭐 일면 그 조선 총독부가 그 당시 이 코로나 스페인 독감에 걸린 우리 이 조선의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소홀했겠죠. 그것이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1919년 3월에 우리나라에 2월 달하고 3월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독립만세운동이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 스페인 독감에 대처하는 일본 총독부의 어떤 그 태도에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어떤 모멘텀이 되기도 했다라는 해석도 일부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그저 바람이라면 이번 3차 유행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지만, 또 한편 과연 우리 사회에 그럴 만큼의 어떤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져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